10월 8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10월 달에 5주 경마이다 보니까 마필 자체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첫째 주는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나왔고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는 조금 편성 자체가 분할된 경주가 몇 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주 경마나 4주 경마 때는 의외로 빡빡한 타이틀 합니다. 근데 5주 경마가 되면서 약간 혼전도가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경마의 흐름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박송이가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현장에서 촉 살리면서 꼭 승리할 수 있는 경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약간 인기 마필 자체들이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한 부분만 한번 처리하고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등 상금이 3,300만원의 상금을 가지고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7번만 라운 스파이크가 가장 눈에 띄는 경주 편성이죠. 일단은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고 지난번 1분 00초 타이만 보더라도 기본기는 일단 탄탄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 마필이 앞말이라는 게 약간 단점이고 또 8주의 공백에서 출전한다는 게 약간 또 이게 또 걸려요. 그러니까 신의 마필, 2세 마필들 같은 경우는 정상 주기에서 출전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얘들 지금 8월 14일 10월 8일 거의 뭐 8주의 공백에서 출전하는 겁니다. 거의 2달 동안을 놀다가 출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약간의 걱정은 약간 되는 마필이고요. 11번마 매직아워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뭐 임다빈 기수, 장추열 기수 둘 다 임다빈 기수는 정지, 또 장추열 기수는 이번 주에 이제 결혼식 때문에 이번 주에 기승을 하지 않는데 마리 상태는 괜찮습니다. 하만식 기수가 기승하는데 말은 뭐 9천만원짜리의 발값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되고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여기 1000m 경주의 끝번입니다. 11번 게이트. 1000m의 데뷔전의 11번 게이트라는 거는 상당히 단점 중에 단점입니다. 조교사들 입장에서, 기수 입장에서도 이 게이트 번호를 봤을 때 상당히 뭐 탄식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타트 능력은 일단 된다고 판단은 되겠지만은 외곽으로 약간 사용할 수도 있고 안으로 기댈 수도 있어요. 신마들 같은 경우는. 근데 11번이라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7번, 11번의 막공을 공략하기에는 여기는 부담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보는 마필은 10번마 캐치아이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단점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단점을 이번에 들어서 상당히 많이 보강하고 출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내측으로 약간 기대면서 펜스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1000m에 단독 선행 찬스입니다.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데 옆에서 들이댈 수 있는 마필 자체가 없다고 판단돼요. 신마들 같은 경우는 스타트 능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돼서 출전할 수 있는데 여기에 뭐 박태종 기수가 지난주에 문화일보배 갖고 우승을 했잖아요. 요거는 뭐 외곽에서 무빙을 떠가지고 그냥 선행으로 레이스 전개하면서 그냥 입상권 한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로 자체도 비가 와가지고 월요일날 비가 와가지고 지금 5주로의 상태입니다. 10번 막 캐치아이 요거를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번하고 11번 이 막골 자체는 일단 가져가야 하는데 여기에 아예 배당이 터진다면 5번마 위너 드래곤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행검사 때 4마리 밖으로 무빙식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라스트는 아예 뭐 때려 한 대 몇 대 때려면 이제 발걸음이 제가 아예 죽었어요. 근데 그때의 9월 23일 날 주행검사할 때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하고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충분하게 따라가는 전개에서 올 수 있고 김용근 기수 같은 경우는 농땡이 기지를 잘 잡는 기수잖아요. 충분히 때리고 올 수 있다. 5번마 위너 드래곤 요거를 일단 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7번 11번의 대끼리 막권보다는 10번마 캐치아이 외곽에서 무빙으로 선대권에 치고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국내선 6등급 뭐 강한 퀸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좋았어요. 저는 10번을 놓고 7번 11번 5번 요렇게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박송이가 승부 경주로, 추천 경주로 잡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능력 마필 자체들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부진마 마필들이고, 다 마필 자체들이 뭐 하나같이 조교에 좋은 마필들이 없어요. 자, 일단 6번 마 다 나온 로즈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지난번에 인기 5위로 팔리고 이번에 인기 1위로 팔립니다. 지난번에 뭐 바닥을 쳤는데도 1분 16초를 떼었는데도 인기 1위로 팔려요. 왜? 선행을 간다는 조건 하나에 팔리는 거로 보입니다. 부진마 경주 편성은 선행을 가야지만 더 뛰는 거잖아요. 근데 이마필이 7월 8일날 우한 관절염을 8일에 처분을 받고 치료를 받고 지난번에 뛰었다는 거죠.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면 아예 뭐 맥없이 무너집니다. 근데 여기에 뭐 송재철 기수, 매번 인기마의 불안한 기수잖아요. 복병마에는 송재철 기수가 상당히 잘 타는데 인기마는 약간 불안해. 선행을 가더라도 제가 봐서는 관절염 때문에 온사이드에 가지 못한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요즘 7조 구장조교사 마방의 상금을 보시면 알겠지만 10월 달에 지금까지 빵원입니다. 10월 달에 5차가 안에 들어오는 마필 한 마리도 없어요. 근데 여기 인기마예요. 강하게 뭐 승부는 느끼겠죠. 근데 이런 마방의 마필을 놓고 때릴 수는 없어요. 5번만 라스트 클로 역시 지난번에 체중이 8kg가 물고 나왔던 마필입니다. 조교가 전혀 없었던 마필이었는데 체중이 불었어요. 그거는 다리 상태도 안 좋고 잘 먹기만 먹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수영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지만은 직전 경주보다 더 좋아진 마필들이 없습니다. 6번, 5번에 대끼리 맞고는 박수홍이 절대 공략하지 않겠고요. 복병만을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계속적으로 후미권에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 자체가 후미권에 있는 마필 자체가 아니에요. 이번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포착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역으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마가 없는 경주 편성입니다. 6등급 경주 편성에서 중급 이하의 경주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박성 이 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기마 싸움으로 판단됩니다. 안쪽에 안양사자, 이거 14주의 공백이 있는데 국내산 2등급 S파워, 국내산 4등급 파워타워의 동생입니다. 그만큼 활동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수영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선입권의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고 판단돼요. 계속적으로 일단 모래를 맞아 봤고, 모래를 맞고도 일단 적응한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1번만 안양사자 일단 보셔야 되고요. 3번만 남산권, 지금 이기선 마주가 3번하고 10번 남산 시리즈의 마필을 두 마필을 출전하고 있습니다. 3번만 남산권 같은 경우는 일단 주행검사 때 최선의 모습이었지만 강하게 추진했을 때 발걸음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 자체가 외곽 게이트보다는 안쪽 게이트가 좀 더 유리해요. 마필 자체가 지금 430kg대, 막 410kg대, 420kg대까지 계속적으로 체중이 빠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뭐 휴양을 갔다 와가지고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괜찮아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 1번, 3번의 막권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예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은 6번마 광명성과 5번마 최강돌풍이 되겠습니다. 5번마 최강돌풍 같은 경우는 조규씨 뭐 딱히 좋아져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은 직전 경주에 모래를 맞았을 때 반응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필동적인 또 기대치도 있고요. 아직 한 번뿐이 뛰지 않았던 신의 마필입니다. 여기에 1200m를 뛴다는 거는 그만큼 준비를 잘했다고 판단되고, 또 5번마 최강돌풍을 보시면 알겠지만 4살짜리입니다. 4살짜리. 1살, 2살, 3살 때까지 충분히 지금 놀았어요. 그리고 이 정도의 4살 때까지 마주가 기다려준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요게 능력이 없거나 기본기가 없으면은 3살 때까지 1년에 관리비가 12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한 지금까지 한 4천만원 정도는 까먹은 겁니다. 그럼 이것까지 지금까지 놔주겠습니까? 5번마 최강돌풍. 일단은 변화의 폭은 없지만은 그래도 편성 자체가 너무 약하다. 가져가야 되고요. 6번마 광명성 같은 경우는 49조 지용초조교사 마방에서 이적했던 마필입니다. 변화가 조금씩 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그건 것 같아요.
신마랑 병합 조교를 했습니다. 아직 걸음걸이가 다 나와지지 않았지만 신마랑 병합 조교를 한다는 거는 근성을 끌어올리고 좀 더 강한 조교를 시행하고 좀 더 빠릿하게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죠. 김옥성 기수가 최근 정지 기간이 있어가지고 기승하지 못했습니다. 6번 막 광명성 5번과 6번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막군은 1번 3번이 넣어야겠습니다. 1번 3번의 막군과 터진 다음에 5번과 6번 요것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안 말린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콩코드 퀸이 인기마로 팔리는데요. 일단 안쪽 1번 게이트가 약간 덕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외곽 게이트에서 무빙식으로 선두권에 치고 나가는 게 더 좋지, 여기 안쪽에 갇혀가지고 선행을 가지 못했거나 산이 외곽 전개를 했을 때는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모래를 맞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입상했을 때 모습을 보십시오. 안쪽에서 선행을 갔을 때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인데, 이번에 외곽의 9번만 다운도전도 빠르고 4번만 이너피스도 빨라요. 안토니오 기수가 이 마필에 대해 알고 있겠지만 전개상 4번과 9번이 선행을 갔을 때는 3선, 두 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 거죠. 1번마 콩코드 K는 약간 불안한 마필이다. 항상 그렇죠. 중속이 부족한 1번 게이트의 마필들은 항상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11번만 모닝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타줬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이현종 기수가 약간의 중하위권에서 다시 안쪽으로 추입을 해가지고 올라왔던 마필인데요. 말은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김태희 기수가 이런 추입말을 제대로 탈 수 있느냐가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추입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 약간 무너질 수 있거든요. 7번마 모닝펄도 정말 추입마의 인기마, 이건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는 마필 제가 두 마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마 큐피드 전보가 되겠습니다. 최원준 트랙라이더가 요거를 조교를 하는데 상당히 끌고 가려는 힘을 많이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강한 조교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그 강한 조교에서 끌고 가려는 힘을 일단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일단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19지의 공백은 있지만 혈통적인 기대치, 병합 쪽의 열심히 했던 부분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추임력이 지금 11번하고 3번하고 거의 비슷비슷한데 3번마 큐피드 전모 같은 경우는 날라올 거예요. 충분히. 4번마 이너피스 역시 괜찮습니다. 국내에서 6등급 비전스타라는 마필하고 일요일날 일경주에 출전하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때의 뭐 걸음걸이를 확 늘리는 걸음걸이보다는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조교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준비를 잘했다고 보시면 돼요. 4번만 이너피스 52.5의 부담 능력, 그리고 지난번에 이무기 은혜서브 앞선에 가면서 약간의 경합에서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여차하면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4번만 이너피스 요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약간의 혼돈도는 있습니다. 인기 마필 자체들이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3번만 큐피드 전보나 4번만 이너피스 이 마필들 한번 중점적으로 노려보셔야 되겠고요. 2번만 티파니 블루도 이건 구보 조교만 했는데 조금만 더 조교만 올렸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 느낌 자체는 아니에요. 지난번에 콩코드 퀸이한테 6마신 정도 졌는데 올라올 때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번 막 티파니 블루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체중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체중이 한 5kg 정도 빠지면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 여기서 뭐 체중이 뭐 증가하거나 더 이상 뭐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 생각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0대 명마모 포경선 기념 경주라고 측정되어 있는 경주 편성인데요. 일단 여기도 8번마 블랙참, 3번마 옥동공주, 일중에는 뭐 3번마 옥동공주가 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8번마 블랙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성적이 두 번의 경주에서 안 나오죠. 인기마로 팔렸죠. 인기 2위로 팔리고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스타트 자체가 약간 늦은 단점이 있더라고요. 뭐 발주대 이탈 자체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이탈 자체에서 약간 늦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추입도 자체 못하고 빠른 흐름에서 전개 자체가 전혀 풀리지 않았던 마필이죠. 이번에도 뭐 한 6번째, 7번째 정도는 따라가겠지만은 직전 경주보다 말이 더 좋아진 건 없습니다. 딱히 직전 경주의 걸음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마 옥동공주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경주가 이제 1400m 거리의 편성입니다. 1400m 거리 경험은 없지만은 1200m에 1분 16초, 그 다음 1300m에도 1분 23초, 21초의 타임을 가진 마필이고, 지금까지 3번의 경주의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강한 마필들과 레이스를 전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단푸대 콩코드 포인트, 그다음 7월 31일 날 월드차 마바위, 그 다음에 6월 19일 날은 코스모와 드림케이, 상당히 강한 맛별들과 싸우면서 아쉬운 부분을 보이는데 상태 자체는 조금 약해졌어요. 요거는 일단 가져가야 되는 맛필이고, 그러니까 8번하고 3번 중에는 저는 3번을 좀 더 우위에 두겠고요. 이게 이제 아예 이제 저는 배당이 터진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건 아예 인기만 연연하지 않고 한번 배당말을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인데, 그 마필 자체가 10번마 원모어러시가 되겠습니다. 이 원모어러시 같은 경우는 좀 조교는 진짜 다리 쪽은 이제 짱짱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막 강한 조교를 하고 준비도 잘하고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흐름 자체가 워낙에 빨랐습니다. 최근 2번의 경주. 한 번은 점프하고 이 6월 26일 날은 점프하고 나오면서 늦어버렸고, 지난번 스타트 나오자마자 한 5발짝 나왔는데 마필 자체가 샌드위치 되면서 뒤로 밀려났던 마필이죠. 그러다 보니까 2번의 경주도 아예 바닥권에 있었던 마필입니다. 박태준 기수가 잘하는 거 하면 됩니다. 외곽 게이트에서 그냥 무빙으로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경주 찬스를 맞았어요. 발빠른 마필들이 외곽에 미사일 캔디, 9번마 뭐 붕방의 훈, 요런 마필 자체뿐이 없습니다. 그 대신 10번마 온모레시는 조교의 강도를 올렸고 탄력도 많이 찾고, 지금까지 2번의 경주에서는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판단돼요. 박태정 기수는 중속에서 약간의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을 상당히 잘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번마 온모러시를 한번 놓고 저는 한번 중배당을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편성이 딱 맞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가 유리하다. 10번을 한번 축으로 놓고 때리겠고, 4번마 금천영웅이 되겠습니다. 얘도 지금 주행검사 휴양 재검을 받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약간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지만은 요렇게 휴양을 갔다 왔던 마필 대체들이 입상하는 경우가 많죠. 얘는 자극판, 그러니까 외곽으로 기대는 단점 때문에 이 자극판을 시청해가지고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자극판을 이번에 해제했어요. 주행 자세가 일단 좋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상태 좋아졌기 때문에 안 팔리는 4번과 금천영웅도 일단 봐야 된다 판단입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약간 터지는 경주 편성입니다. 인기마에 연연하지 마시고 복병마 위주로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7번마 최강퀸, 5번마 원더케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7번마 최강퀸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게 이제 지금 암말입니다. 18조 지금 박대웅 조교사 마방에서 와가지고 지금 출전하고 있는 마필인데, 5주의 공백에서 지난번에 의외로 잘 떼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출한 경주 편성에서 자기가 뛸 수 있는 만큼의 조교로 떼어줬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컨디션 자체가 직전 경주보다 더욱더 좋아진 건 없어요. 딱 그때의 자기 걸음만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5번마 원더케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소독조 조교부 팀장이 조교를 하는데 추진을 해도 약간 못 가더라고요. 이게 선행마, 그냥 선행마? 근데 이번 경주가 1200m라면은 한번 뭐 도전을 해보겠지만 거리 자체가 1400m 경주 편성입니다. 그렇게 막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 자체들이 아니에요. 7번, 5번. 3번마 어메이징 위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또 선입 외곽 전개를 했는데, 지난번에 자체는 워낙에 느린 레이스에서 레이스를 전개했던 마필입니다. 그렇게 3번마 어메이징 위즈가 빠른 마필 자체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자체가 워낙에 느린 마필 자체들이 있다 보니까 그 느린 레이스에서 모래를 맞지 않고 뛰면서 그렇게 뛴 거지, 이번에는 모래를 맞아볼 수밖에 없는 경주 편성입니다.
복병마를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배당을 하나 맞춰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요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도 뭐 그렇게 뭐 강한 경주 편성도 아니고 딱 눈에 걸려있는 마필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거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게임 마필 자체들이 워낙에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마를 놓고 가는 게보다는 아예 안 팔리는 복병마를 놓고 때리는 게 맞잖아요.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중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홍 한번 강하게 임팩트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8번 쿨프린세스를 우리가 놓고 때리면서 맞춰 먹었고 7번만 나이나라는 지난번 우리가 아침 함성을 놓고 때리면서 적중을 못했던 마필이죠. 제가 한번 999를 한번 노려봤었던 경주 편성인데 둘 다 뭐 상태적인 측면 편성에서 인기마로 팔리는 거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7번만 나이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정도의 컨디션을 일단 유지하고 있고 8번만 쿨프린세스 같은 경우는 모래를 맞지 않고 전개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송재철 기수가 스타트에서 정말 빨리 나왔는데 안쪽에 있는 마필 자체를 두 마리를 보내놓고 두 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버티는 그림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자, 이번에도 일단 그렇게 타야 됩니다. 레이팅 점수가 지금 50점에 딱 차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3창만 해도 지금 올라가는 레이팅입니다. 무조건 뭐 잘 타줘야 되는 거죠. 모래를 맞지 않고 타야 됩니다. 8번 쿨프린스 일단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보는 마필은 안쪽에 1번만 서브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얘는 예전에 3세 때 요럴 때 뭐 계속적으로 대상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경기도 지사배에도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마필입니다. 계속적으로 스타트 자체가 안 되고 뭔가가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 변화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그 변화가 이번에 딱 왔던 모양입니다. 송재철 기수가 이제 40조 송문길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이 이번 주 한 마리도 못합니다. 지난주에 자이언트 펀치를 타고 우승을 했으면은 40조 송문길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을 탄탄하게 탈 수 있을 건데 그 마필조차도 이제 자이언트 펀치도 이제 뺏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마방의 마필들을 타야겠습니까? 42조 이간호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을 타는 겁니다. 이간호 조교사 마방은 딱 정해져 있죠. 문세영 기수, 송재철 기수, 임기원 기수 이런 기수 탭니다. 지금까지 김용근 기수를 태워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용근 기수가 의외로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을 탔는데 이간호 조교사 마방에서는 송재철 기수, 김용근 기수를 태우지 않아요. 송재철이는 그러면 이런 건 일단 해결해야 되죠. 편성 자체도 7번하고 8번을 빼놓고는 딱히 능력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그러면 1번 서브 에이스는 여기서는 승부를 해야 된다. 국내선 4등급 아로마랑 병합 조교를 하는데 거의 밀리지 않은 발걸음이었습니다. 거의 뭐 대등하고 좀 더 좋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마지막 취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은 1번만 서브 에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번과 8번을 일단 기본기로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1번마 서브 에이스를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마 포스트원 같은 경우도 일단은 괜찮은데 14주의 공백이 약간 걱정이 됩니다. 현장에서 한번 체중 체크하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5번보다는 8번, 7번은 운영 세겠다고 판단됩니다. 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워낙에 빠른 흐름이죠. 자, 여기도 일단 3마리 정도만 압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마 백두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없었음에도 의외로 잘 뛰어졌던 마필입니다. 정정희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하고 있고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지난번 라운드 아이야, 최강 블레이드 이런 마필들하고 뛰었던 마필이고요. 일단은 부담량이 1kg 정도뿐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을 해요. 혼합 4등급 경주 편성에서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고요. 한 마리 더 가져가면은 4번마 두손 판타스틱이 되겠습니다. 안쪽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행식으로 레이스가 전개가 가능한 경주 편성입니다.
지난번에 코스모 이런 마필들, 남산 초콜릿 이런 마필들, 안양호랑이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가다 보니까 박땡종 기수가 초반부터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걸음걸이를 확인했던 마필입니다. 1200m에 13초 5, 13초 3까지 예전에 13초 2의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보다 조금 더 조교의 강도를 올렸고요. 마무리 조교까지 관리사가 소속조 관리사가 열심히 했습니다. 1200m의 선행만은 무조건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최근 주루 자체도 조금 가벼웠고요. 4번만 두손 판타스틱 가져가야 되고요. 9번만 톰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신영철 기수가 계속적으로 기승하다가 최근 깨지고는 바람에 이동화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선행형 마필은 그렇게 조교의 강도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이동화 기수가 최근 말머리 상태를 상당히 잘해줬죠. 일요일에 이동화 기수가 직접 칼을 빼들고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괜찮았었습니다. 국내선 4등급 터치나인, 일요일 식경주에 출전하는 터치나인하고 병합조교를 하는데 거의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외곽에서 9번이 뜨고 안쪽에서 4번이 밀고 나오고 요 그림도 일단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고요. 7번마 백두걸 같은 경우는 중위권에서 올라오는 마필이잖아요. 요거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8번은 남산 초콜릿도 인게임화로 팔립니다. 근데 이건 이동화 기수가 지난번에 타고 입상하고 9번마 터클래스를 일단 기승하는 게 약간 뭐라 그럴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동화가 남산 초콜릿을 지난번에 타고 이거를 탔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이것도 지난번에 8번 남산 초콜릿도 조교사가 직접 조교를 해줬거든요. 다. 근데 이번에도 조교사가 조교를 했어. 근데 이동화 기수가 미리 이거를 조교를 해서 그런지 이거를 타고 있어요. 9번 토클래스 일단 봐야 됩니다. 일단 이 8경주는 9번 토클래스, 7번만 백두걸, 4번만 두손 판타스틱 이 세 마리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만 논스톱 워리어 같은 경우는 약간의 농땡 기질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김동수 기수가 전혀 하자 없이 탔는데 4코너본에서 말이 약간 주춤거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주춤거리는 부분을 확실히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오수철 기수가 아직 힘든 기수라서 약간의 무빙을 뜨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만 잘 타더라고요. 근데 3번만 13주의 공백 생각이 필요합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계 승부 경주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의외로 약간 혼조도가 많은 1200m 경주 편성입니다. 4번마 네모 프린센스 뭐 기본기를 일단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최근 이 마필이 입상했을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때려 먹었던 마필이잖아요. 지난번에 선입 외곽에 붙으면서 모래를 맞지 않고 바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 11주의 공백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도 이번 조교 때 보니까 말은 짱짱해. 스타트에 매번 단점이 있는 최범현 기수가 기승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가져가야 되고요. 3번만 위쾌한 날들도 일단 승급전입니다. 그러니까 3번, 4번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얘도 일단 승급전이에요. 근데 얘도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을 때 좀 더 잘 뛰었던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경주에서 네모 프린센스가 2번을 뛰었는데 2번 다 거리차가 상당히 많이 나게 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유쾌한 날들이 한 번도 지금까지 온사이드하게 선행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선행을 레이스할 수 있는 찬스를 맞았고 2번마 포펄게이 같은 경우는 10주의 공백에서 출전합니다. 워낙에 뭐 40조 송몽기 조교사 마방은 공백에 상관없이 뛰는 마방이지만은 이거 아직까지의 막 베스트 컨디션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안쪽에 1번마 모닝힐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이제 추입으로 마지막에 타야 되는데 최근 이 서인석 쪽에서 마방의 마필들이 완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괜찮아 보이고요. 6번마 이스트 임팩트도 따라가는 전개 아니라 외곽에서 무빙을 따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일단 선행을 가든가 따라가는 전기를 하든가 정정희 기수가 중간에서 상당히 판단을 잘 해줘야 돼요. 중간에서 판단을 잘못해버리면 깨질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이 마필 중에 자를 건 자르고 붙을 수 있는 마필은 붙고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도 상당히 빠른 흐름입니다. 이 빠른 흐름에서 얼마만큼 기수가 대처를 잘하느냐, 그 대처에 약간의 불안한 부분이 있어도 말이 그걸 커버가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박송이가 체크하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마 온평가속이 인게임화로 팔립니다. 일단 지난번에 조이브라더 같이 떼어가지고 깨졌던 마필이죠. 2등을 왔던 마필입니다. 마지막에 그냥 진짜 막 이렇게 코차코차 하면서 엄청나게 경합을 이루어졌던 마필이잖아요. 이번에는 온사이드기자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근데 8번마 라운비트가 절대 그냥 놔두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2번과 8번이 가장 빠른 마필이고 여기 3번만 롱라인까지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근데 이 2번만 온평가속이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데 마지막에 버틸 수 있을까? 매니피의 자마 장거리 1800m까지는 소화히 내겠지만 그렇다고 1800m까지가 적정거리는 또 아니에요. 그리고 온평가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처음으로 다리 바꿈 우수포를 했거든요. 다리 바꿈 해가지고 말은 괜찮아요. 근데 인기 1위로 팔리는 거예요. 압도적인 인기 1위 말피로. 4번마 그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700m부터 여유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습니다. 따라가는 전개에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인데 일단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해야 되는데 문세영 기수가 토요경마까지 기승정지라서 이번에 박태준 기수가 기승합니다. 성수조 의사도 지금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타는 기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박태준 기수를 기승하겠죠. 1800m에 56초의 타임. 뭐 이번에 승급전이지만 지금까지 상대들이 워낙에 강한 상대들과 싸웠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되고요. 8번마 라운비트도 혈통적인 기동치가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 킥실버 키튼이랑 병합을 하면서 시종 경합을 했는데 그 경합에서 사마신을 이기고 1600m 입상을 성공했습니다. 일단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데 안쪽에 2번 때문에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하지 못해요. 하지만 말은 지난번만큼만 딱 띄워주면 된다고 판단되고, 그러니까 얘는 자리 싸움이 일단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가고 선이 외곽에 붙었을 때는 더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모래를 갖고 약간 쳐졌을 때는 생각이 필요한 마필이에요. 11번만 조이브라더 지난번에 늦발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라스트에 다시 치고 올라오는 걸음걸이가 상당히 좋았는데 지난번에 온평가속하고 조이브라더하고 꼴이나고의 모습을 보면 온평가속 같은 경우는 꼴이 나고 1코너 중반에서 걸음걸이가 멈췄습니다. 근데 얘는 조이브라더는 1코너 중반을 넘어서까지 걸음걸이가 있었단 마필이에요. 아, 그러면 저 정도의 끝걸음이 남아 돌았다면은 장거리 경주 1800m 거리가 늘어난 거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마필이 11번마 조이브라더가 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가져가시면 되겠고 1번마 머니지프 같은 경우는 7세 마필입니다. 얘도 일단 약간 단출한 편성에서 8마리, 9마리 정도 뛰는 레이스에서 추입형의 스타일이라고 판단돼요. 근데 최근 20조 배대선 조교사 마방이 완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일단 이번 식경주는 4번마 그레이트 캣, 11번마 조이브라더 이 두 마필을 세게 보고 강하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0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충분히 박송이가 준비 열심히 해서 토요경마 승리하고 일요경마 철저히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 정말 좋은 적정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